자, 11월 6일 일요일 시작합시다. 갑자기 상가집에 다녀오니라고 오늘 또 뭐 준비는 좀 약하지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. 이슈는 FOMC가 0.75 BP를 올렸죠. 뭐 그러려니 했고 뭐 그 이후 인터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시장에 충격을 먹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이번 주 이제 가장 컸던 건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할로윈 사고가 좀 있었겠고요. 애도를 좀 표합니다.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공공행진을 하고 있고 중국 폭스콘 노동자 이탈 문제로 뭐 애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뭐 최근에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던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자,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. 공부가 좀 부족하니 이해하고 갑시다. 오늘 이번 주는 환율은 좀 하락했어요. 그래도 1,400원 위이긴 하지만 거의 저점, 최근 저점에 도달해 있다. 야, 하락 추세가 좀 보인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달러 인덱스 역시 긴 윗꼬리를 내면서 이번 주 좀 하락했죠. 박스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되는지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. 아직은 뭐 다음번에도 뭐 빅스텝 갈 거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밑으로 완전히 빠진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겠죠. 자, WTI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생기긴 했죠. 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합니다. 뭐 100불에서 뭐 80불 사이 변동성을 좀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복잡한 이야기는 다른 유튜브들 참조해서 뭐 보도록 하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00에서 8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. 수준 한 90불 정도의 유지가 될 것 같다. 당분간 이렇게 보죠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자, 10년 국채랑 2년 국채 채권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2년 채권이 이번 주에 굉장히 급등을 해서 50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. 지금은 4.6584 거의 4.7 가까이 되어 있죠. 10년물 국채 금리는 4.16 뭐 이제 뭐 박스권 형성하는 정도. 그래도 뭐 뭐죠? FMC가 거의 5.0, 뭐 심하게 5.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10년 국채 금리가 뭐 4.5 이상 올라가고 5.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 정도 수준이 끝은 아닐 수도 있겠다. 뭐 고점이 4.3 정도 되긴 하지만 4.5를 뚫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. 장라인 금리차가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이 없었죠. 좀 벌어졌어요. 0.49로 좀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뭐 더 안 좋아진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CPI가 이번 주에 발표 있죠. 11월 10일 CPI가 발표가 되는데 뭐 기대치가 다들 이제 없죠. 예측은 8.0인데 뭐 실제로 8.1이 나올지 8.0이 나올지 7.9가 나올지 이번 CPI도 그닥 훅 떨어져서 나오지는 않겠다 이러한 심리로 이걸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살짝 뭐 하락 조정 받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. PMI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예측치보다 높았어요. 아직도 50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이 큰 뭐 어떤 피봇을 할 내용을 주지는 못했죠. 자, 최근에 뭐 4일날 11월 4일날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고용지수는 잘 나왔고요. 실업률은 예측보다는 살짝 높았습니다. 그래 요걸로 인해서 금요일장에서 살짝 상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. 미국장이 실업률이 나빴으니까 그래서 주식장에는 좀 좋은 쪽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중요한 건 이제 또 금이죠. 뭐 다들 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 국내 금 같은 경우는 74,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국제금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수준, 1650불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. 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. 원래 인플레이션에 금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금이 이제 어떻게 뭐 홀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금리라는 건 이제 한없이 올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내려오겠죠. 그렇다 보면 DI 될 수 있는 게 금만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주려고 하는 거고요. 자, 빅스 같은 경우도 좀 하락했습니다. 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중간 선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좀 띄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거는 V 코스피도 25 이하로 떨어져 있죠. 20 이하로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살짝 올랐는데 제가 이걸 정리를 잘 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 공보탐욕 지수는 저번 주 60이었고요. 이번 주는 이것도 정리를 안 했네요. 58 나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빠졌다. 약간 탐욕적에 가 있다. 10월 4일 금요일 미국 지수는 뭐 어떤 실업률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. 유럽도 굉장히 좋았고요. 유럽 같은 경우 영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상승하겠다.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S&P 500은 그래서 금요일 살짝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 나스닥도 살짝 상승했지만 뭐 그래도 좀 하락한 아니 음봉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차트 모양만 보면 조정 이후에 아직 상승인가 싶은 생각. 뭐 당분간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뭐 크게 상승도 없고 크게 하락도 없을 것 같고 옆으로 그냥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. 3선을 깨지를 못한다. 여기도 역시 뭐 3선, 4선, 5선 만들어 놓고 조정 중이니까 당분간 옆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리 장도 금요일 날 좋았죠. 중국 이슈로 우리 장은 좀 좋았죠. 중국이 어떤 봉쇄를 완화하겠다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뭐 중에서 뻥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잠깐 두고 보겠습니다. 코스피는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뭐 일단 하프라인을 넘어섰고 기준선도 넘어섰고요. 그 다음에 뭐 MACD라든지 뭐 CCI 특히나 MACD 영선까지 돌파하면서 차트 모양만 보면 굉장히 좋다. 이게 3선인지 4선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이쯤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꽤 높기는 하다. 차트 모양으로 보면 어떤 뭉침을 줄 수 있는 구간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모르겠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옆으로 갈지 위로 갈지 위로 이렇게만 보면 힘이 있으니까 지금 4캔들이죠. 양봉이 상승에 힘이 있으니까 더 올라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번 주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아지고 있다. MACD 뭐 CCI 좀 괜찮아졌고요. 그래도 뭐 코스피보다는 못하지만 뭐 횡보하고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박스 돌파하면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이번 주 어떤 형태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죠.